성인 10명 중에 8명이 다이어트를 시도해봤다. 성공률은 17%.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권장됩니다.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란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먹을 것 다 먹는 다이어트. 요요 없는 다이어트에 도전한 3명의 주부. 얼마나 체중 변화가 있을까요? 7.3kg, 6kg 빠져서 6kg. 어머, 어떻게 3주 만에? 단 3주 만에 뱃살 쏙 빠진 방법. 이것처럼 효과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지방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고요. 들어오는 지방은 그대로 배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죠. 몸속 지방 축적을 줄여주는 2차의 정체는 아우, 개운하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오늘도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할 막강 건강 정보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프로젝트와 함께 하거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오늘은 정말 반가운 얼굴을 모셨어요. 조미 씨입니다. 정말 8개월 만에 몸신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친정에 온 것 같고 여기 오빠 같고 언니 같고 참 좋아요. 아니 그간 시집살이 하다 왔어요. 친정에. 아우 좋아. 흥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데 제가 하마터면 못 나올 뻔했어요.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이에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보겠다고. 요새 빠졌어요. 근데 이쁘기는 하죠. 근데 요새 정말 유행하는 다이어트가요. 밥은 먹지 않고 주스로 그 식사 대용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몇 번 그걸 하는 건데 한 이틀 정도 하니까 좀 되는 것 같아서 욕심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운동하고 병행하기 위해서 런닝머신을 했는데 이가 나이가 들어서 이게 먹은 게 없으니까 갑자기 휘청하면서 넘어졌는데 무릎부터 여기 지금 다 패였어요. 패이고 이쪽에 패이고 얼굴을 완전히 갈아서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거 봐. 이거 괜찮은데. 피가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아이고. 나는 그 순간에 이쁜 얼굴 아작나는 줄 알았어. 이게 할 게 못 돼. 어머,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의 반응은 어떤 거였어요? 말도 못했죠, 저로 쏘는데. 말도 못했죠, 저로 쏘는데. 아무튼 간에 정말 다행입니다. 아무튼 다이어트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로 이 더운 여름날 또 체력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다이어트 관련해서 여러 학회가 있어요. 비만과 관련된 학회들이 몇 군데가 모여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의 성인 10명 중에 8명이 최소한 한 번 다이어트를 시도해봤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성공률은 17%. 그다음에 7번 이상 시도해봤다 는 사람이 전체 설문지 대상자의 29%나 됩니다. 거의 뭐 30%에 해당되니까 10명 중 3명은 7번 이상 해봤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나보고 웃지 마. 다 그러고 있잖아요. 맞아. 이 다이어트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문제입니다. 다이어트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또 크게 오래까지 유지되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요 오늘 정말 조심스럽지만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 다이어트 방법을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와우.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하지 않죠. 늘 부족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마치고 나면 다시 요요 현상이 되고 또 건강을 해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요요 걱정 없는 다이어트. 요요 걱정 없는 다이어트. 아 진짜. 네. 삼시세끼 다 먹는 다이어트. 와우. 그리고 심지어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1200칼로리를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게다가 그런 게 있어요? 게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용식님, 빅마마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고기도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고기도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 네. 워낙에 틀린 말씀 안 하시는 MC라서 제가 처음부터 잘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저 다이어트 교과서를 몇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런 다이어트는 이 세상 천지에 없어요. 맞아, 없어요. 거기다 고기까지 먹고 말도 안 돼요. 삼시세끼 먹고요. 네. 안 빠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 그리고 요요 없는 다이어트 비법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 바로 이겁니다. 요요 걱정 노! 삼시세끼 다 먹는 종이컵 다이어트. 예. 사실 예, 저희 프로그램이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학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숱한 다이어트 방법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사이에는 운동을 중심으로 한 살 빼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음식을 통한 살 빼는 방법을 이 시간 전체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확실한 방법을 여러분께 찾아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다이어트 잘못하면 독이 된다는 거 아시죠? 건강 해치게 된다는 것도 아십니다. 근데 이 방법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이요. 이미 대학병원 비만 클리닉에서 100명의 환자들에게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성공률 몇 %일까요? 그래도 한 60, 70%는 나왔으니까 우리 몸신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17%인데 일반적으로 17%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도 50%를 아니에요. 넘기는 50%는 넘었을 오늘 거예요. 100%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삼시세끼를 다 먹고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진다. 이거는 솔직히 약간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사람들의 좀 시선 끌기지 않을까. 절대 안 빠져. 어떻게 삼시세끼 다 먹고 어떻게 살이 쑥 빠져. 네. 걱정 노 삼시세끼 먹는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 처방을 받은 환자 100명 가운데 무려 100명이 성공을 했어. 100명이 성공을 했어. 100명이 성공을 했어. 말도 안 돼. 대학병원을 통해서 마쳤지만 저희 나는 몸신이다가 어떤 프로입니까? 저희가요 다이어트가 필요한 세 분을 모시고 사실 더 긴 기간 해야겠지만 3주에 걸쳐서 이 종이컵 다이어트를 해봤어요. 잠시 후에 그분들을 모시고 직접 스튜디오에서 자, 몸무게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컵 다이어트 저도 궁금해요. 네. 오늘 몸신 주치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잘못된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요요 현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방송에 주목하라. 삼시세끼 다 먹으면서 요요 걱정 없는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주겠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손윤아.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손윤아입니다. 와, 종이컵을 들고 나오셨네요. 정말 오늘의 종이컵이군요. 네. 아, 사이즈가 그거구나. 다이어트 보조제서부터 운동기구까지 다이어트 시장도 크고 다이어트 방법도 셀 수 없이 많는데 사람들은 항상 다이어트에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대로 된 다이어트 방법으로 살을 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다이어트. 나름대로 뭐 그래도 성공했다는 사람들 많은 걸 찾잖아요, 방법을. 네. 또 한때는 왜 일일 일식이라고 그래서 맞아요. 유행이었잖아. 저도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살이 빠져요. 근데 조금 지나면 오히려 체질이 살이 뭐를 해도 안 빠지는 체질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거 맞는 말이죠, 선생님. 일일 일식이라 그러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고 저. 음식이 떠다녀요. 그리고 250m에 중국집 있는 거 냄새로 딱 알아. 그게 정신적으로 막 혼란스러워요. 또 일일 일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호르몬이나 보상심리에 의해서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고 내 몸 자체도 받아들이기를 지금 음식이 들어오고 나서 언제 또 음식이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속성이 생겨버립니다. 호르몬이나 혈당 등의 변화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유행했던 그 다이어트가 저탄고지라고 해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의 연예인들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그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대기실에서 막 치즈랑 이런 걸 막 깔아놓고 계속 그것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실제로 성공한 분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근거가 있는 거구나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됐나요? 실제 이 그 한국영양학회를 비롯한 영양, 건강, 의학 이런 관련 전문가 단체 5곳 학회에서요. 이 고지방 다이어트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앞으로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공동 성명서를 냈어요. 왜냐하면 학회에서 이런 여러 학회에서 모여서 어떤 다이어트법이 굉장히 위험하다 하고 성명서까지 내기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이렇게 공동 성명서까지 낸 거거든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이 고지방 다이어트의 경우는 일시적으로는 살이 빠집니다. 보여요. 살 빠지는 게. 그런데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체중 감량이 더 하나도 안 되고요. 대부분이 다 요요 현상을 겪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의사분들도 이제 환자 진료하다 보면은 끼니를 놓치기 일쑤고 또 한참 공부할 때는 식사 제대로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네네. 저도 진료하다 보면 바빠서 밥을 거를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믹스 커피 한 잔 잠깐 마시고 또 진료 보고 이럴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 커피를 마시고 그럼 칼로리가 낮으니까 50에서 80kcal 정도니까 이것만 3끼를 먹으면 과연 살이 빠질까? 이게 정말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른 걸 일제히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믹스커피 3잔만 한번 먹어봤어요. 일주일 복잡하다고. 쓰러졌겠죠? 쓰러졌겠죠? 어떻게 됐어요? 안 빠질 수 없지 않나요? 네, 저는 정말 많이 기대를 했어요. 일부러 이제 환자분들께 진료를 하고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 몸에서 실험을 해봤고요. 근데 실제로 살이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맞습니다. 네, 칼로리만 따지면 믹스커피 한 잔이 50에서 80kcal 정도가 되고요. 3잔이면 150에서 240kcal 정도인데 하루에 200kcal 정도만 먹고 일주일 정도 있었으면 사실은 살이 쭉쭉 빠져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체지방을 측정을 해보니 수분은 약간 빠진 게 전부고 밥을 먹으니까 하루 만에 그대로 다 돌아왔습니다. 즉, 총 칼로리만 적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것이 그것도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13년도에 서울대 그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어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믹스커피, 이 시중 커피 믹스 제품 한 11개를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10개 제품이 지방 함량이 10%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 함량만 따져보면은 돼지 목살의 지방 함량이 9.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목살 수준이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피곤할 때, 그럴 때는 한 잔 드시는 것이 보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믹스커피는 절대 금해야 되는 그런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저는 믹스커피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믹스커피를 딱 2-3개를 털어서 이거를 그냥 원샷을 하는 게 정신도 맑아지고 모든 게 이렇게 행복해. 이것도 중독인 것 같아요. 돼지 목살 드신 거예요. 정말 잘못된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맞아. 네, 맞아. 그럼 순유라 원장님 네.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 네. 종이컵 다이어트. 될까요? 아직까지도 못 먹겠어요.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5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되어서 근육이 빠지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종이컵 다이어트가 권장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이 종이컵 다이어트는 매 끼니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이 종이컵에 계량해서 하루에 총 1,200kcal를 섭취하게 됩니다. 많은 매체에서도 다이어트 시 단백질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탄수화물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적정 비율을 꼭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소량만 먹고 고단백식만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근육을 분해해서 당질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 살이 빠지기 힘든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 네. 어떻게 하다가 그 종이컵으로 뭐 어떻게 개량하는 그런 걸 생각해내신 건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비만 클리닉에서 환자분들을 볼 때 매번 교육을 하는 게 채소는 작은 소접시에 담아서 먹고 밥은 밥그릇의 3분의 2만큼만 드시고 오시라고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환자분들이 살이 안 빠지시는 거예요. 감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여쭤봤더니 환자분들이 선생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안 빠진다고 이거 엉터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봤더니 밥 공기 하나가 밥 대접 하나가 정말 이렇게 산처럼 쌓여서 산처럼 쌓여서 그렇지, 집집마다 또 그게 그릇 차이가 있잖아요. 네, 사이즈가 맞습니다. 우리 집 소접시는 이거예요.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국그릇에 밥을 먹기도 합니다. 네. 아, 제각각이군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집은 양푼에다 밥을 먹어.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과 편리한 기준을 세워드려서 손 씻고 편안하게 영양 결핍이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제가 고민 끝에 모든 집에 있는 그릇의 크기를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때 모든 집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이컵이었습니다. 종이컵이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뭐 네. 사람마다 사실 체형이 다 다르고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기에는 별로 살이 안 쪄 보이는데 이렇게 막 다른 팔들이 보이는 데는 말랐어도 이렇게 배 같은 데는 어디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요즘 많이 있는 체형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 다 체형이 다른데 그러면 그 다이어트 방법도 뭐 사람마다 다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살이 찐 원인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부위가 달라도 모두 이 종이컵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오, 쉬워요, 희소식이다. 쉬워요. 희소식. 아주 명료한 어떤 방법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준비하겠습니다. 자, 상세하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 종이컵을 우리의 다이어트용 계량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종이컵에 담아서 음식을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제법 양이 되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끼니고 이게 한 끼니고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2컵 반을 드시게 되는데요. 우리 탄수화물의 주 근원인 곡류를 1컵, 채소류를 1컵, 단백질류를 반 컵을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녁은 2컵을 드시면 되는데 곡류만 반 컵으로 줄이시면 되고요. 채소류는 1컵, 단백질류는 반 컵. 즉 아침, 점심과 동일하되 곡류만 반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게 하루 권장량 1200kcal를 다 먹도록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준의 이유는 뭐예요? 네, 이 1200칼로리는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의학계에서 체중 조절을 하는 여성분들에게 권장하는 칼로리가 1000에서 1200kcal인데 1200kcal보다 낮은 열량을 드시게 되면 영양 결핍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 영양소의 결핍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1200kcal의 종이컵 다이어트입니다. 그리고 종이컵에서 우리가 흔히 반이라고 하면 종이컵의 절반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종이컵은 아랫부분이 좁기 굽죠, 때문에 예. 부피를 생각을 해서 드셔야 됩니다. 더 먹는 것 같은 게. 아, 그거요. 토마토 같은 기분이에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 다이어트를 할 것 네. 같아요. 아니, 저도 사실은 점점 종이컵 희망이다. 안 해가지고 요 밑에 작은데 맞아. 얘기하시는 줄 알고 굉장히 서운했거든요. 좋은 분이야, 저분. 아, 정말. 공정하네요. 예, 괜찮다, 괜찮다. 중요한 거 아침, 점심은 탄수화물 하나, 채소 하나, 단백질 반이고 저녁에만 탄수화물 반 컵으로 반을 줄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지 한번 밥상 차려보겠습니다. 단 3주 만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 6kg 빠져서 6kg. 라인이 생겼어요, 허리에. 한 10kg는 쑥 빠져 보이는데. 3주 만에. 모두를 열광케 한 충격과 감동의 현장이 잠시 후 펼쳐집니다. 여보, 비키니 알지? 네. 몸신 뷔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이게 먹는
밥 먹고 왔어.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한식 뷔페고요. 뭐 후식도 준비돼 있고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란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삼겹살에 라면도 있고. 그러니까 케이크도 보이고요. 피자도 있고. 네. 오이 소백이도 있어요. 와, 진짜 문어. 그냥 행복하네요. 하지만 이 음식들을 종이컵으로 개량해서 드셔야 하는 거잖아요. 조금 감이 오질 않아서 지금부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쪽이 탄수화물이고, 그렇죠? 이 보니까 단백질이고, 이쪽은 채소 종류네요. 근데 채소 종류인데도 뭐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하면 생각나는 이런 것만 드시는 게 아니라 미워. 예, 국도 있고, 그리고 저 오이, 소박, 김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나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몸신께서 직접 네.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드시고 싶으신지. 네. 자, 근육을 유지하면서 체지방 분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총 열량의 50에서 60% 정도는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음식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근데 실제로 밥순이어가지고요. 네. 아, 잡곡밥으로? 네, 밥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스파게티도 있고요. 네. 떡도 있고 도넛도 있어요. 아, 행복한데 여기서 야, 네. 굳이 잡곡밥을 또 고르시네요. 역시. 네, 알겠습니다. 꼭꼭 눌러 담는 거죠? 한 그러니까. 아닙니다. 있으니까. 밥은 반드시 고슬고슬하게 담으셔야 돼요. 꾹꾹 담는 순간 밥이 아니고 떡이 되어버립니다. 열량이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밥을 담으실 때 반드시 고슬고슬하게 담는 거를 얼마 안될 기억을 해주셔야 그래도 됩니다. 한 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네. 꽤 되는 것 많이 같이 들어간다. 느껴져요. 그죠? 이게 생각보다 대량을 한 다이어트가 다음에 되겠어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 엄청 많네. 네, 괜찮고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예, 예, 탄수화물 한 그릇 이게 이제 아침, 점심을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드셨을 때 우리 뇌와 심장과 같은 또 뇌와 같은 신경계는 반드시 이 당질을 영양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1차적으로 분해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요요를 막을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단백질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단백질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니까 두부조림 있고 메추리하고 장조림 있고요. 삼겹살, 그다음에 이거 제육볶음, 계란말이, 삼치구이, 연어에 오리, 오징어 볶음, 오징어 볶음, 오리 훈제까지. 계란말이. 실제로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었을 때 영양 섭취가 골고루 될 수 있기 때문에 총량을 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를 섞어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반 컵이죠, 단백질. 네. 안타깝습니다. 한 컵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건 신중해야 돼. 오리고기 반 컵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좋아요. 예. 이번엔 누르십니다. 누르시네요. 우리는 꼬슬꼬슬하게 안 담아도 되나요? 왜냐하면 3분의 2 중간에 정도는 비는 공간이 있어버리면 밥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떡이 되지만 고기는 누른다고 해서 떡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네, 위안이 되고. 아, 달걀. 계란말이. 계란말이. 실제로 한 3분의 2 정도가 2분의 1에 해당되는 부피이기 때문에 종이컵에서 이 정도 담으면서 제가 약간 더 메추리알을 담을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더 메추리알을 담을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 먹어야 돼요. 메추리알. 고기도 상큼하나. 네. 그렇죠. 근데 괜찮네요.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괜찮다. 다이어트고 그러니까 꽤 요요가 많으니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 참 든든합니다. 든든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채소로 한번 가볼까요? 채소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박나물 어때요? 전 참 좋아하는데. 아, 맛있죠. 맛있죠. 예, 수박. 아, 저 비싸셔. 오이 소박이 소화해야 되는데. 그만 넣고 딴 거 좀 넣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오이 호박에도 하나 먹어야죠. 그거 하나 들어가면 반컵 되잖아. 그럼 뭐죠? 여러분 앉아도 다 보여요.
줄이 서서 뒤에 할 수 없이 섰어요. 실제로 채소류를 담을 때도 사실은 염분이 조금 적고 그다음에 기름 간이 덜 되어 있는 것들을 담는 게 더 그러면은- 좋은데요. 국이나 찌개류 같은 경우에는 염분의 섭취가 높아지기 때문에 권장을 하진 않지만 굳이 드셔야 된다면 한 컵을 넘지 않는 선에서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됩니다. 건더기 위주. 건더기 위주. 네네. 네. 아직 안 끝나셨어요? 혈액 좀 넣어주세요. 네, 이 공간을 모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간다. 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먹으면 뭐. 실제로 이렇게 종이컵에 계량을 해서 우리가 큰 접시에 부어서 먹게 되는데요. 네네네. 이렇게 꼭 이렇게 하나하나 계량을 한 다음에 펼쳐볼까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식사가 딱 요거잖아요. 이제 한 끼 아침 또는 점심에 먹을 양인데 이걸 이제 드실 때 접시에 펼쳐놓으면 어떤 분량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접시에 펼치면 훨씬 많아서 시각적인 포만감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깔아주세요. 네. 고슬고슬하게. 펼쳐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마치 양식처럼 이렇게. 오, 많아요. 오. 한데 그래도 한 공기 된 것 같은데. 최대한 열심히. 밥의 양이 저 한 컵을 하면요. 우리 즉석밥 있잖아요. 즉석밥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저 밥만 드셔도 한 200kcal. 엄청 많다. 어휴. 많아요. 아, 종이컵이 참 유용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단백질을 자, 제가 이 빈 공간이 없도록 열심히 담은 단백질인데요. 네. 네, 한번 아주 펼쳐보도록 예쁘게 좀 하겠습니다. 담아볼까요? 오리는 오리대로 이렇게. 기왕이면. 네. 이거 보세요. 양이 이 정도예요. 꽤 많다. 자, 그러면 이제 채소입니다. 와우. 채소도 최대한 예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이 돋는데요. 아, 네. 다이어트 식단 같지 않고. 자, 실제로 이렇게 기름이나 염분에 의해서 간이 되지 않은 채소는 생야채는 좀 더 드셔도 됩니다. 채소가 많네. 어떻습니까? 사실 종이컵이라는 말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이 양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실제로 펼쳐놓고 보니까 뭐 저 어느 뷔페 식당 가서 이렇게 세 접시 먹고 나와도 괜찮겠어요. 채소의 경우에는 생채소, 양념하지 않은 생채소는 한 컵에 들어있는 칼로리가 한 20kcal. 그러니까 밥 한 숟가락보다 조금 적거든요. 그러니까 양념하지 않은 채소의 경우에는 좀 편안하게 드시고요. 지금 고기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추산하니까 한 150kcal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우리가 한 끼 내에 섭취해야 되는 한 20에서 30g의 단백질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니까 고기도 과식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저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자분들. 근데 선생님 지금 네. 보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다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려면 지방도 사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왜 지방군은 빠져 있나요? 이 밥에도 지방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단백질에도 지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채소류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고기 반 컵에 들어있는 지방의 양이 8g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시금치 나물, 여기 이 무친 시금치 나물 한 컵을 기준으로 하면 4g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지방분을 섭취를 하지 않더라도 골고루 드시는 음식에서 충분히 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챙겨 드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네. 저희 뷔페에 오신 것을 누가 먹어요? 환영하면서. 저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제가 나가서 먹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다이어트에 아무래도 관심 많으신 세 분이 좀 음식 드시고 잘 담아보도록 하죠. 네. 와. 와, 좋겠다. 선생님 몇 쪽 드시려고요? 가만히 있어. 자, 예. 저희 컵이면 되잖아. 뷔페는요, 특이하게도 접시를 드리지 않고 종이컵을 드립니다. 종이컵을 드립니다. 종이컵을 드립니다. 이거 바로 너. 이게 나는 피자 이렇게 쌍으로 없는 사람 처음 봤어 지금. 이야, 뭐 그걸 컵에 넣으신 거예요? 저 네.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시각은 저녁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각은 저녁입니다. 그래서 네. 탄수화물이 반이 돼야 되거든요. 아침 아니에요? 예, 저녁. 저녁 식사인 그대로 탄수화물이 반이 됩니다. 우리가 나오니까 왜 저녁으로 가? 탄수화물을 너무 눌러서 담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밥이 아니라서. 아니 근데 아까 이거 누르시는 거 봤습니다. 아니 안 눌러졌어. 지금. 네. 이쪽으로 단백질 한번 또 가보실까요? 피자를 드셨는데 거기에 뭘? 아, 삼치로 가시네요. 생선에 살을 발라서 단백질 부분, 살 부분을 담으시면 그렇지, 되고요. 그렇지. 가시를 빼내고. 야, 메추리알. 맛있겠다. 그것도 누르네. 안 눌러. 비었잖아. 공간 채우는 거야. 누르는 거 봐. 부부. 여기 다 비었으니까. 이렇게 해요. 됐네요,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채소로 오셨는데, 여기서 좀. 네. 한식 자체에 염분의 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처럼 생야채를 이용을 하시면 염분을 몸 밖으로 배설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빨리 담으세요. 저 손님 좀 빨리. 예, 좀 알았어요. 줄 서세요. 일단 저는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밥이 안 들어가면 하루 종일 허해가지고 막 어지럽더라고요. 이거 봐. 이거 새가 국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밥을 조금 누르기 위해서는 얘가 선생님 어떻습니까? 국물을 드셨을 때는 염분의 섭취량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부종으로 인해서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나 돼지고기가 너무 좋아해, 삼겹살. 이거는 제육볶음. 오리. 여기는 또 고기.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서 열량의 차이가 큰 식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몸에 좋은 단백질을 담으셔야 합니다. 네. 채소를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밥하고 저는 사실 국만 있으면 되거든요. 김치하고 국인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금 건더기만 먹을게요. 국물이 없어. 국물이 없으면 전 밥을 못 먹어요. 요거랑 라면 국물에 지금 마셨잖아요, 밥을. 아니야. 그거하고 또 달라요. 그렇지. 근데 염분의 함량이 종민 씨는 높아서 지금 염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네. 짜다, 짜. 아니 안 짜, 상당히 안 짜. 부을 수 있어요. 내일 아침 너무 짜. 일어나셔서. 자, 이제 문제는 저분입니다. 엄청 그렇게 먹네. 저 이렇게 정말 이 맛있겠네. 종이컵 이걸 가지고 이게 한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디어. 난 정말 이 종이컵은 정말 밥으로. 반이죠? 이렇게 살살. 네. 누르지 말라고 그랬죠? 네, 네. 누르지 말라고 그랬죠? 네, 네. 아우. 아우. 왕건이다 진짜. 삼겹살도 가끔씩은 드셔도 되지만 종이컵 한 컵의 열량이 800에서 1000kcal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겹살을 담으실 때는 기름 부위를 떼고 담으시는 게 좋고요. 네. 제가 저 가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자, 선생님 조금 해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삼겹살과 같은 이런 고기를 드실 때는 이렇게 기름기를 제거하신 다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제 생각에 이렇게 다 빼내면 뭐 한 점 정도 더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육류 쪽으로만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삼치 최대한 다양한 식품군을 영양소 골고루 해서 섭취하는 게 좋으시기 때문에 달걀류인 메추리알도 하나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해서 좀 넉넉하게 담으셨네요. 좋으신 분이. 네. 채소 보실까요? 네. 아까 정은아 씨가 이 애호박을 좋아한다 그래서 네. 저도 이 애호박을 참 좋아합니다. 네네. 드시는구나. 콩나물. 그래도 채소 많이 드시네요. 그럼요. 저 고기만 드실 줄 알았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얘라도 얘를 채워야
시금치네. 진짜 많이. 이 정도 채소 드셔주시면 뭐 괜찮다. 건강해지시는 거죠. 네. 주치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데요.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어머, 내가 제일 최악인가 봐. 얹으시면 어머, 내가 제일 최악인가 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전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제일 그래도 잘 담으셨다. 네.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이다 하신 만한 분은? 이용식 선생님께서 아까 삼겹살을 담을 때 제가 기름을 잘라드렸거든요. 실제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세 영양소들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고 한식이 염분이 높은 게 문제인데 조리할 때 염분의 함량만 조금만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고기를 담으실 때 기름기를 최대한 잘라낸 다음에 담으실 수 있다면 이용식 선생님의 식단이 가장 건강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식단도 좋기는 하지만 차 때문에. 네. 이걸 제가 선택한 이유가 다이어트 그러면 이런 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는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건 좀 덜 먹어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걸로 위로하고 싶어서. 예. 네. 네. 내 균형이 답이었어요 지금 여기. 네. 잘 담아야지. 잘하셨습니다. 군용보다는 구멍이 구멍이 낫죠. 답이었어요. 원래 선생님 네. 혹시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저희처럼 식사 시간이 굉장히 조금 대중 없이 막 이렇게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뭐 매번 이렇게 종이컵을 들고 다니면서 계량할 수도 없고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사실 이 종이컵 다이어트는 한두 번만 연습을 해보면 이 양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영양소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조금 어려우시면 회식하실 때 앞에 종이컵 하나 놔두고 한번 눈대중으로 봐가면서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담아서 먹으면 사회생활이 힘들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종이컵으로 계량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또 옷들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지하철 타게 되면 자리를 이렇게 양보를 평생을 다이어트에 실패해왔던 이들. 하지만 종이컵 하나가 인생을 바꿨다. 하나, 둘, 셋. 드디어 공개되는 체험단 3인의 체조. 7.3kg. 3주 만에 와, 말도 안 돼. 이것처럼 효과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성과가 공개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종이컵 다이어트 3주간 체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까요? 체험 전의 모습 또 체험하는 과정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자, 내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에 도전한다 이정은 씨. 물만 먹어도 살찌는 타입이라고 하셨는데 네 번의 출산, 네 아이를 두신 대단하시다.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 힘드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몸 상태 검사를 엄마들은 했습니다. 안 낳고 나면 움직이지 마시고 손전 등 최종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손전 등 최종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0kg. 최종 측정 중입니다. 네 아이 엄마. 그러니까.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3주 동안 하셨구나. 아, 실제로 저렇게 계량하시네요, 집에서도. 엄마 응원하네. 아우 이뻐라. 아이고. 매 끼니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네요. 이분들은 뭐 종이컵제로 식사를 하시네요. 구워서 드시는데. 기름을 사용을 안 했나 봐요. 버섯 구이 기름은 하는데. 거의 안 썼나 본데요? 아예 딱 그만큼씩만 구워서 담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계량이 금방 되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리도 뭐 넘치게 하지 않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질 것이고. 많이 해서 남는 거 먹느라고. 그렇죠. 아우 이뻐라. 아이고 귀여워. 좋네요. 오. 세상에. 아유, 잘 챙겨주고. 자, 과연 이분들이 3주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이 열심히 참여해주신 체험자 3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이수정 씨고요. 어서 오십시오. 이정은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성우 씨입니다. 네. 어머나. 다른 분들 같으세요. 와, 다른 분 같으셔. 그 지금 앞에 있는 수치는 이 체험 전에 몸무게인데 글쎄 정말 이렇게 봐도 꽤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럼요. 지금은 뭐 한 10kg는 쑥 빠져 보이는데. 아, 정말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란 얘기가 있잖아요. 얼굴 선도 정말 날렵해지시고 아니, 몸들이- 장성은 씨는 피부까지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약간 몸이. 풍족기가 있었는데 아니, 와, 채식을 목들이 길어졌어. 목들이 쑥 빠졌어. 예. 자, 그러면은 물론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떤 마음으로 이 코너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는지 이수정 씨부터. 처녀 때 입던 옷들이 이제 출산 직후에 거의 20kg가 찌면서 옷들이 다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빅 사이즈 뭐 쇼핑몰만 찾게 되고 아직도 이제 인부복 원피스를 입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이제 뭐 다이어트를 시도는 했는데 그 식사 대용으로 먹는 다이어트들은 다 실패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도중에 이제 세 끼 다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네.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우, 잘하셨어요. 예, 이정은 씨도. 예. 저는 다이어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염분이 많은 식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살이 자꾸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하길래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2년 전에 이제 셋째, 넷째 쌍둥이 출산하고 나서 출산하기 전에 그때 만삭대가 100kg 육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 둘째는 좀 빨리 감량이 됐는데 네. 셋째, 넷째는 좀 감량이 빨리 안 되더라고요. 또 제가 복부비 많이 심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하철 타게 되면은 좀 여러 번 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양보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인산분 줄 알고. 그런데 좀 또 다리도 아프고 이제 또 몸이 또 무거워지다 보니까 그냥 모른 척 안 돼. 감사하게 안 떴죠.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말 그 마음 이해해요. 짧은 시간에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 처음에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아, 이게 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믿겼습니까? 아니면 조금. 아니요. 그래요? 다 먹고만 있으니까 또 실패하고 그냥 넘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배고프지 않았어요? 처음 드실 때는? 많이 배고팠어요. 많이 배고팠어요. 며칠이나 하니까 적응이 되던가요, 몸이? 3일 정도? 3일. 저도 처음에는 3일, 4일 그 정도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자, 그럼 말이죠. 이거 저도 어제 조사해본 게 있어요. 세 분이 식단 조절만 했지 운동은 결코 안 해봤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맘이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운동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로만 해서 거의 식단 위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칭 정도만. 네. 운동 곁들이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죠? 네. 제가 종이컵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과격한 운동을 권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가 보통 우리가 운동을 많이 갑자기 늘리게 되면
갑자기 식사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량을 지켜서 먹는 것을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한 게 근육의 소실을 막을 수 있고 요요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은 권해지지만 일상생활에 맞도록 편하게 가볍게 운동을 곁들임으로써 체지방 분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스트레칭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은 그냥 일을 하시면서 가정에서 아이 넷 키우시면서 댁에서 그냥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중요하죠. 네, 종이컵 다이어트 핵심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분들이 실제로 건강하고 영양의 균형을 맞춰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법을 보급하고자 제가 만들었던 거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종이컵 다이어트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번에 이 세 분들께서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세 분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그렇죠. 있을까?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요요가 없는 아주 의미 있는 감량 과연 어느 정도일지 스튜디오에서 직접 측정을 해보도록 하죠. 두둥 떨리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떨리네요. 제가 다 떨리고요. 왜 제가 떨리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절실하신가 하면 이름표를 다 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이크도 떼셔서 지금부터는 핸드 마이크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신발도 벗고 올라가실 거죠? 당연합니다. 네. 아유, 여자들은 먼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네. 팬티바람으로 재요, 저는. 이수정 씨부터 올라가 볼까요? 너무 궁금하다. 궁금해라. 지금 누구 얼굴이 가장 떠오릅니까? 이 순간. 궁금해. 남편. 애기 얼굴. 애기 얼굴. 남편 얼굴 아니고요? 남편 서운합니다. 정말 얘기할 게 있어요. 우리 애기도 그러면 네, 우리 29 이수정 주부 과연 3주간의 종이컵 다이어트를 통해서 얼마나 체중 변화가 있을까요? 66.5였어요. 자, 하나, 둘, 셋 공개합니다. 60. 와! 6. 2.6. 와, 뭐야? 4kg 뺐어. 4kg. 6.9kg. 4kg. 우와. 네. 2달 동안 뺄 걸. 3주 만에 4kg는? 오! 나 1년 뺄 거네.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한 달에 4kg 빼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데 네. 한 달도 안 되고 3주 만에 3주 만에. 와, 3주 만에. 일 다니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지. 일하는 엄마. 어머나, 세상에 4kg가 예. 뭐야? 목표로 하는 몸무게가 있어요? 목표는 50kg대로 내려가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세상에. 우와. 이번에는 우리 궁금해. 앞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긴장되는데 그쵸? 떨리죠? 우리 이정우 씨 올라가 보십시오. 여기 한 바퀴 뛰고 지세요. 화장실 한번 갔다 왔어. 자, 예상치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70kg이었고요. 사실은 신장 대비해서 꽤 나간 거였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젊으셨을 때, 네. 예, 본인 한창 때 몸무게가 몇이었다고요? 그때는 한 45. 좀 많이 한창 때. 지금 저 누가 가장 생각나세요? 남편이요. 어머. 왜 남편이 많이 응원해줬어요? 남편이 살 많이 빼갖고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가서. 야, 최고의 남편. 확인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 둘, 셋! 다이어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살이 자꾸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 둘, 셋!
얼굴이. 6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욕심 나시죠? 네, 네. 이거 진짜 다이어트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요. 아니 3주 더 하면 10kg 빼겠어요. 그러니까. 네,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가능할 것 같아요? 본인이 네. 해본 경험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이것처럼 효과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저 그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비키니 수영복. 네. 무슨 색깔 필요하세요? 빨간색이요. 빨간색. 남편에게 한마디 하세요. 여보, 비키니 알지? 축하합니다. 와, 대단한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쌍둥이 엄마. 쌍둥이 엄마가 시작이 74.1이에요. 혹시 근데 지금 오늘 뭐 짐작되시는 짐작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한 분은 3.9, 한 분은 5kg이었는데 아니 많이 빠지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장선 씨 나이만 봐도 많이 빠지고 많이 빠졌어, 그죠? 그렇죠. 얼굴 형태가 지금 달라졌는데요. 지하철 임산부석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워낙 그 부부 금슬이 좋으신가 봐요. 네, 남편 그리고 제가 좀 살이 쪄도 좀 항상 예쁘다고. 근데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좋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살 빼기에는 별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자극을 줬어야 되는군요. 우리 남편 그렇게 자국 주는데 난 왜 이래? 왜 그래요? 보시겠습니다. 74.1kg이었는데 지금 수치가 하나, 둘, 셋. 만삭 때가 100kg 육박. 아유. 하나, 둘, 셋. 4.1이면 몇이야? 66.9입니다. 7.3kg. 뭐야? 아니 이게 많아요. 이게 이상한 아니 거 잠깐만, 아니고. 저 혹시 여러분 좀 이게 경쟁심이 생겨서 1200칼로리도 안 드시고 다 굶으신 거 아니에요? 굶은 건 아니고요. 진짜 이거 다 드신 거예요? 우와. 스트레치. 어머 어떻게 3주 만에? 와, 대단합니다. 사실 3주 동안 내리 굶어도 절대 7kg 못 그런 뺍니다. 빼지. 절대예요. 오, 7.2kg 빼고 계신 장성은 씨 축하합니다. 아니 진짜 부럽다. 어떻게 7kg가 빠져요? 진짜 저 집에 방 하나 빌려서 새 들고 싶다 내가 지금. 아니 왜 샘이 이렇게 나지? 네. 진짜 지방 흡입을 해도 이렇게 3주 안에 몸무게가 이렇게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건강까지 챙겨가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 만약에 굶었으면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없는데 저희는 1200kcal를 지키면서도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이렇게 빠질 수 있었고 실제로 비만 클리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사일기를 적어오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한테 매번 단톡방에 드신 음식을 종이컵에 계량을 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매일매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노력을 근데 체중만 변한 게 아니죠. 네. 올바르게 다이어트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 둘레가 줄었느냐 안 줄었느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만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장 지방이고 그 내장 지방을 예측할 수 있는 게 허리 둘레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85cm가 넘어갔을 경우에 남성의 경우에는 90cm가 넘어갔을 경우에 굳이 CT 촬영을 해보지 않고서도 내장 지방에 의해서 대사성 질환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제 예측으로는 올바른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허리 둘레 감소 또한 볼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변화를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3주 전에 허리 둘레 여러분께 공개할게요. 보여주실까요?
오, 이수정 주부가 보기보다 일부러 배 내고 막 이런 거 아니죠? 정은 주부도 1.5. 아, 장성은 주부는 진짜 좀 복부가 107.5. 이거 무조건 다 복부 비만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한참 넘은 수치였네요. 근데 허리 사이즈가 줄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자들은 출산을 이 과정에서 아이가 이렇게 많이 늘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수축이 된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어서 사이즈가 허리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다른 살보다도 어렵지 않을까. 네. 자, 3.9kg이 빠졌는데 그렇다면 허리는 어떤 만큼 변화가 있을까? 우리 이수정 씨 먼저 재보도록 더 기대가 된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인 생겼어요. 라인 쏙 들어갔어. 자신 있게 지금 쓱 올리셨는데 잠깐만 아까 그분 허리하고 틀리잖아요. 허리 라인이 헐록한데. 예. 81점 81? 81이요? 81이요? 81.8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11.6이 줄었네. 와. 어머나. 아니 근데 정말 줄어들으셨어요. 여러분 라인이 생겼어요 허리에. 11.6이면은 거의 5인치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5인치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여유 있는 표정이 왜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이수정 주부가 옷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옷인가요? 이번에 사신 옷인가요? 미니스커트네요? 이게 다이어트 전에 제가 이제 입으려고 샀던 건데 이제 제일 큰 사이즈로 해서 샀는데 지퍼가 아예 중간부터 안 올라가서 사자마자 입지를 못해서 그냥 택도 그대로 있어요. 택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넣어놨는데 이거를 이제 입으니까 이게 치마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야, 좋겠다. 이제 그 다음 분도 가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갑니다. 예. 우리 이정은 씨는 100.5였거든요. 아유 부끄러워라. 네. 어이구 배가 하나 더 서. 어머. 아니 형태가 달라. 아니 어머. 왜요? 어머. 80배 80배. 뭐야? 아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85.8. 어머. 10cm 정도. 거의 6인치. 거의 6인치 이상 준 거죠. 야, 이거는 진짜 뭐 한 거야? 잠깐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숨 쉬셨습니까? 쓰셔도 이렇잖아요. 와 말도 안 돼. 아니 몸무게 5kg가 빠졌는데 이야. 여기서 14cm가 넘는 허리가 완전 뱃살만 빠지신 거예요. 정말 제대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이런 게 빠진 게 아니라 정말 지방이나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쏙 빠져나간 느낌이에요. 전에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배가 이랬어요. 진짜 배가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래갖고 설거지할 때 배를 걸치고. 위험하다. 받침대가 있었군요. 이렇게 받침대가. 아니 이 정도 되니까 빨간 비키니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 이제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서 왜냐하면 뭐 그래서 아까 기록을 정신하고 7kg가 계신 넘게 빠지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4번의 출산을 거치면서 피부가 처져버리셨어요. 그럼 실제로 내장 지방 줄고 센추는 줄었어도 피부가 늘어져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하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세요. 아니 그러면 사실은 그 질적인 변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우선 허리 한번 갈까요? 우연 복귀. 괜찮아요. 아이가 지금 18개월이래요. 쌍둥이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이게 쌍둥이 형. 훌륭하죠. 탄력이 생겼어요, 탄력이. 뭐야? 자,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잠시 후 뭐야? 자, 보십시오. 환호의 연속. 보고도 믿기지 않는 감량 결과. 5입니다. 그리고 마실수록 지방 축적을 막는 차가 있다. 저도 지금 효과를 느끼고 있거든요. 종이컵 다이어트와 함께하면 더욱더 좋은 이 차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뭐야? 자,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95. 95. 95요? 95입니다. 95. 95. 와. 그래서 12.5cm. 와, 5인치. 와. 지금 뭐 놀라운 결과 변화를 보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조금 더 해보실 욕심이 있으신 거죠? 네. 아 그래요? 우리 제작진이 이야기하기를 놀라운 이야기를 남편이 하셨다고. 예, 남편이 지금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비기에 걸려가지고 설마. 5째. 예, 남편이 눈빛이 반짝반짝. 네.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이컵 다이어트의 놀라운 효과를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여기에 더하면 좋은 차가 있어서 오늘 두 분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빨리 보여줘. 힘들이지 말라고요? 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커피 아니에요? 커피가루 같아요. 보이차. 네. 보인다. 보이차가 아마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보이차 잎이고요. 이거는 보이차에서 이 다이어트에 효능이 좋은 갈산을 모아놓은 보이차 추출물입니다. 농축 분말이죠. 원래 보이차가 다이어트 차로 유명하잖아요. 그 헐리우드에서도 뭐 빅토리아 베컴이라든지 기네스 펠트로 같은 유명한 스타들이 엄청 자주 마신다고 해서 유명하고 또 얼마 전에 다른 프로그램 보니까 이효리 씨도 보이차를 엄청 즐겨 마시더라고요. 신민아 씨도 자주 마시고. 그래서 저도 정말 공교롭게도 얼마 전부터 보이차를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좋다 그래서 참 안 하는 게 없어요, 레이디님. 남들 하는 거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며칠 전부터 마시고 있는데 저도 좀 효과를 느끼고 있거든요. 신기하네요. 사실 이 보이차라는 거는 중국 운남성에서 생산되는 건데요. 오래전부터 중국인들이 즐겨 마시던 발효 흑차의 한 종류입니다.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고요.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걸 약차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보이차가 왜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건가요? 사실 이 보이차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폴리페놀의 일종이자 체지방 감소의 핵심인 성분이 바로 갈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췌장에서 리파제라는 효소가 분비되는데 이 리파제가 활성화가 되면 몸에 지방이 쌓이고 흔히 말하는 살이 됩니다. 이때 이 갈산 성분이 리파제 효소를 억제해서 지방이 쌓이는 걸 방해해요. 또 들어오는 지방은 그대로 배출하기 때문에 몸속에 쌓여있는 지방은 에너지로 소모를 시키고 또 체지방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죠. 특히 보이차의 경우에는 기름진 요리를 즐겨 먹는 이 중국 사람들이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기름진 음식 하면 주로 이제 이 미국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요리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OECD 주요 국가의 비만율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그럼 미국하고 중국이 비슷해야 될 텐데 미국은 비만율이 1등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40등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의 경우에는 비만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평소에 보이차를 즐겨 마시던 습관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 중국을 대표하는 미인 양귀비 또 서태후라고 이 철의 여인 이런 분들이 몸매 비법으로도 바로 이 보이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차를 마시게 되면은 녹차나 우롱차를 좀 마시는 우롱차요? 네. 나름대로 궁금한 건 일반 차와 보이차의 그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사실 녹차나 홍차, 우롱차, 보이차 모두 같은 차나무에서 나는 찻잎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찻잎의 산화, 발효에 따라서 차 종류가 달라지는 건데요. 이 보이차는 찻잎을 가열한 후에 수분을 적당히 머금게 한 다음에 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번식돼서 발효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후발효차라고 불리기도 하고
따라서 풍미가 아주 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차의 이러한 발효 과정 때문에 녹차나 우롱차, 홍차의 갈산보다 아주 현저하게 높은 갈산 함량 수치를 보이는데요. 100g당 녹차에서는 약 167mg 정도, 보이차에서는 갈산이 2197mg이 나타나서 녹차일 때보다 무려 13배나 높은 함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보이차가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사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지 않은 이상은 이 보이차가 뭐 지방 축적을 맞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못 믿겠어요. 그렇죠. 우리 몸신 가족의 의심은 좀 많이 하죠. 그럴 줄 알고 미리 갈산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예. 자, 눈으로 보실까요? 각각의 병에 물과 지방 분해 효소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리파제를 넣고 그 안에 같은 크기의 돼지 비계를 넣은 다음에 지방 분해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아니 근데 보이차가 저렇게 녹아? 그러니까 꼭 먹어야 돼. 꼭 먹어야 돼. 어디 저렇게 될 수가 씹어야 있어. 되겠다 저거는. 그러니까 저게 살이 된다는 거군요. 네. 그게 여기 다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실제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보이차를 같이 먹으면 기름진 음식에 있는 지방들이 몸속에서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밖으로 체외로 배출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갈산 성분의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다양하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2011년 미국의 영양 학회지에 따르면요. 비만인 성인 18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매일 보이차 추출물 1g을 매일 섭취를 하게 한 다음에 측정을 했는데요. 측정한 결과 몸무게며 또 허리둘레며 그다음에 체질량 지수가 모두 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부 내장 지방의 면적이 무려 8.7%나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기름질 음식을 먹을 때는 좀 따뜻하게 보이차를 우려서 꼭 두고 옆에 두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날씬하게 체형이 되니까. 네, 연구에 따르면요, 이 보이차로 다이어트의 효과를 보려면은 하루에 한 35mg 정도의 갈산 성분이 우리 몸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mg 하면은 뭔가 좀 감이 안 오시죠? 보통 판잔에 들어있는 갈산의 양이 약 1mg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한 30잔 넘게 보이차를 마셔야 되니까. 왼종일 마셔야겠네요. 예, 굉장히 많은 양이죠. 요즘의 경우에는 요거 뭐 한 1g 정도 이 정도만 드시면 충분히 갈산 35mg을 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파우더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벌써 저희 앞에 한 잔의 차가 와 있습니다. 이거 좀 시원하게 준비된 차인데요. 어떻게 네, 오늘은 시원하게 할까요? 준비했는데요. 이 보이차의 경우에는 실은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그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효능을 볼 때 좋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차가우신 분들은 따뜻하게 드시는 걸 좋고요. 요즘처럼 너무 무더위에 시달린다 이럴 땐 좀 시원하게 드셔도 좀 좋은데요. 뭐 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우선 일단은 한 요 정도 되면 한 2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이렇게 깎아서 1g 정도, 1g 정도. 하루 1g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1g 정도면 유효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으니까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 아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울릴 필요도 없고 섞어서 그냥. 맞아요. 너무 간단합니다. 끝난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차갑게는 이렇게 드시고요. 또 요리에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맛을 보실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깨끗하네요. 네, 밥 먹고 나서 커피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걸 먹고 나면 입안에 그 음식 찌꺼기 같은 것 중에 냄새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중국의 전통의학서인 본초광목 습유에서 이 보이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이 보이차가 우리 몸속에 있는 해로운 기름기를 배출해주고요. 그다음에 숙취도 해소할 수 있고 노화 방지도 될 뿐만 아니라 갈증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차는 체중이라든지 체지방 감량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현대인의 가장 걱정이 뭐냐면 심혈관계 질환이잖아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25명에게 보이차 추출물을 하루에 1g씩 매일 섭취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 8.5% 정도 감소했고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일컬어지는 LDL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11.8%나 그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삼겹살 구울 때 좀 뿌려서 먹으면 먹음과 동시에 지방도 좀 배출되고. 아우 정말. 자, 보이차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목표 체중을 설정을 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본인 체중의 10% 정도를 3개월 정도에 걸쳐서 빼시는 게 가장 몸에 무리가 되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 체중에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도달하시고 나면 종이컵 다이어트를 하신 그 용량에 밥숟갈 한 2숟갈 정도만 더 드신다는 생각으로 해서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도 요요를 막고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민희 씨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게 왜 나이가 들어도 다이어트는 여자들의 평생 숙제일 수 있잖아요.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오늘 배운 아주 간단한 방법 있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아름다운 체형과 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즐거웠고요. 예. 또 헤어지는 거야? 아니, 더불어 저희들도 이렇게 친정 동생 본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모든 국민이 몸쉬야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쉬다. 고맙습니다. 억울해요. 먹는 것도 막 이렇게 안 먹거든요, 저. 신경을 안 쓰면 7, 8kg는 금방 찌거든요, 저도. 살이 찌는 이유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몸을 살찌우는 뚱보균. 뚱보균은 조금만 먹어도 우리 몸을 살찌게 하고 지방을 축적하게 만드는 그런 세균이거든요. 장내 세균 검사 결과 확인. 뭐야? 그게 다 유행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장 지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상하다. 이게 내장에 들러붙으면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 내장 지방을 떨쳐낼 수 있는 내장 지방 타파 운동입니다. 복부 근육과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의 힘이 길러지게 되면서 뱃살이 감소하고 운동만으로도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줘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얼굴도 쏙 들어갔어.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